2026년 2월 20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약 38년간 근무하며 지난 12년간 엑스박스를 이끌어온 필 스펜서가 은퇴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런데 게이머, 특히 엑스박스 팬들이 놀란 이유는 필의 유력한 후계자로 간주되던 엑스박스의 사장 사라 본드마저 동반 사임을 한 사실이죠. 이쯤 되면 직장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감을 잡으실 겁니다. 지금까지의 게이밍 비즈니스는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엑스박스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저는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 사티아 나델라 CEO는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한 B2B, 기업 고객을 우선시한다. 둘째, 나델라는 게임을 전략 사업으로 보지만 클라우드와 AI 플랫폼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셋째, 필 스펜서는 이런 회사의 방침에 맞춰 엑스박스를 하드웨어가 아닌 디지털 플랫폼으로 전환하려 했다. 즉, 클라우드 사업을 중시하는 회사에 맞춰 하드웨어에서 벗어나 디지털 플랫폼으로 가려했던 것이고, 지금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이게 맞긴 맞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긴 하지만요. 소니, 마이크로소프트, 닌텐도라는 게임계의 3대 거목,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에겐 각자의 플랫폼이 최고겠지만 기업의 규모와 매출로 보면 각자의 격이 명확합니다. 매출로 보면 소니가 닌텐도를 압도하고 그 소니의 마이크로소프트는 크게 압도하지요. 이 말은 전체 사업 비중에서 게임의 비중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마이크로소프트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지요. 필 스펜서의 빈자리를 채우게 된 인물은 게임 개발 경험이 없는 아시아 사르마 신임 CEO입니다. 왜 게임 사업 부문에 게임 개발 경험이 없는 그녀를 앉혔을까요? 답은 그녀의 커리어였습니다. 그녀는 인스타카트, 메타의 제품 리더를 거쳐 2024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AI 플랫폼 리더로 합류한 인물이죠. 이 회사들은 디지털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 경험을 혁신하고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경계를 허무는 옴니채널 전략을 강화한 곳인데, 이 전략은 AI 시장에서 성장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눈독을 들이는 시장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엑스박스는 나름의 도박을 한 겁니다. 왜 마이크로소프트는 도박을 해야 할까요? 최근 발표된 분기 실적 보고서를 보면 엑스박스가 직면한 냉혹한 현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게임 부문 매출이 둔화되며 마이크로소프트의 전체 실적에 부담을 줬고, 특히 하드웨어 판매가 부진한 가운데 구독 서비스인 엑스박스 게임 패스의 의존도가 높아졌습니다. 이는 2025년 말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등으로 콘솔 생산 비용이 압박을 받은 영향으로 보이는데, PC 생산 비용도 영향을 받긴 받았지만 PC 마진이 콘솔보다 높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게임 하드웨어 비중을 줄이고 수익성 높은 윈도우즈 OEM과 광고 수익에 집중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특히 최근 실적에서 검색 및 뉴스 광고 시장이 성장한 점은 PC 중심 서비스 산업에 안착했음을 우리에게 시사하지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시장을 확장하기 위한 옴니 채널 전략을 강화해야 하고, 그러니 엑스박스의 새로운 수장은 이를 잘하는 아시아 CEO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왜 하필 엑스박스의 수장이 되어야 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비스 중에서 게임 패스의 팬 충성도가 워낙 높기 때문이죠. 주목할 것은 방향성인데요. 아시아 사르마 CEO는 취임 메시지에서 콘솔에 대한 재입증을 약속함과 동시에 모든 기기로의 확장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기기란 PC, 모바일, 클라우드를 말하죠. 이는 하드웨어 비중을 줄이고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콘솔을 확장함과 동시에 독점 게임을 플레이스테이션 등에 서비스하는 지금까지의 행보와 일치하죠. 다만 이게 이전 행보와 100% 일치한다면 굳이 필이 물러날 이유도 후임자까지 사임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즉, 필이 구상한 엑스박스와 아시아의 그것은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80년대 아타리와 페미컴이 나온 이유는 게임을 최대한 저렴하게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게임을 구동하기 위한 PC는 가격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꼭 필요한 명령어만 떼어서 낮은 성능의 하드웨어를 만든 것이고, 우리가 접하는 롬 카트리지도 디스켓보다는 비싸지만 그만큼 튼튼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물건이었기 때문이죠. 당시에 디지털로 게임을 공급하기 위해선 정말 엄청난 돈이 들었을 겁니다. 그게 드림캐스트를 발매한 세가가 적자를 낸 이유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가 발달하면서 이젠 모든 것이 디지털로 가능해졌죠. 심지어 집에 게임기가 없어도 클라우드로 고성능 게임을 구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팀을 시작으로 많은 업체가 디지털 게이밍 플랫폼 시장을 잡기 위해서 경쟁하는데, 정작 마이크로소프트는 일부 엑스박스 퍼스트 파티 타이틀을 플레이스테이션으로 출시하는 등 다른 플랫폼을 키워주고 있지요. 이유가 뭘까요?
엑스박스는 거실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소니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만든 기기죠. 즉, 이 하드웨어를 없앤다는 것은 전통적인 콘솔 전쟁에서 멀티 디바이스, 멀티 플랫폼 전략으로 전환하겠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거실에 놓인 상자 대신 디지털과 클라우드라는 영토를 노리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타 플랫폼의 영향력을 이용하는 겁니다. 왜냐면 아무리 소니와 닌텐도가 시장에서 성장해도 디지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의 클라우드를 써야 하니까요. 즉, 소니 플랫폼에서 엑스박스 게임을 하더라도 그게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자신감인 겁니다. 그런 자신감이 있기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음 단계로 나간 것이죠. 그럼 마이크로소프트의 다음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아시아 CEO의 말을 잘 들어보면 알 수 있듯 그녀는 플레이어가 직접 콘텐츠를 만드는 창작 생태계를 조준하고 있습니다. 이는 로블록스의 성공 모델처럼 플레이어와 크리에이터가 함께 만드는 생태계를 마이크로소프트의 포트폴리오에 집어넣으려는 것이죠. 즉,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의 창작 생태계에 AI를 도입하려는 겁니다. 실제로 사내 메시지에서 우미 건조한 AI 슬롭 같은 저품질 AI 콘텐츠를 걸러내겠다고 언급했다는 보도가 있죠. 그녀가 생각하는 엑스박스는 헤일로나 마인크래프트 같은 강력한 IP를 제공하는 게임기가 아니라 AI 도구를 통해서 누구나 이야기를 만들고 공유하는 창작자를 위한 공유 서비스 플랫폼인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AI를 도입해 제2의 로블록스 생태계를 만들면서 타사 대비 뒤처진 AI 비즈니스를 키우겠다는 것이죠. 즉, 마이크로소프트는 게임의 정의를 바꾸면서 뒤처진 AI 산업을 만회하려는 것입니다. 필 스펜서 그리고 후계자의 은퇴는 엑스박스가 더 이상 거실에 놓인 하드웨어만 집착하지 않겠다는 신호입니다. 이젠 클라우드와 AI라는 미래 시장을 위한 서비스로 나아가겠다는 것이죠. 필과 아샤가 꾸는 꿈은 얼핏 보면 같아 보이지만 사실 다른 꿈입니다. 필은 모든 하드웨어에서 엑스박스라는 디지털 플랫폼을 콘솔처럼 사용하는 미래를 꿈꿨다면 아샤는 그 위에 AI와 창작 도구를 얹어 플레이어와 크리에이터가 함께 만드는 서비스형 게이밍 플랫폼을 만들려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마침 2025년 말 반도체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콘솔 생산 비용이 압박받는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그러니 이런 상황에선 타사 하드웨어에 IP를 공급하며 서비스 수익을 올리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수익을 위해서 엑스박스를 활용하여 생산형 AI 기술의 발전과 보급붐을 타고 창작자가 콘텐츠를 생산하고 유통하며 수익화하는 산업 생태계에 뛰어드는 것이죠. 물론 이게 잘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방향성만으로는 정답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콘솔 하드웨어에 익숙한 소비자, 엑스박스 360을 보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콘솔 게임계의 재앙이 되는 꿈을 꿨던 팬들은 이런 변화가 오를지언정 쓸쓸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네요. 또한 소니도 같은 시장을 바라보는 상황에서 까딱 실수하면 경쟁 플랫폼만 키워줄 수도 있으니 앞으로 향방을 지켜볼 만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엑스박스의 변화 과연 어떻게 보시나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